저는 서울에서 아기 키우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오늘은 산후관리사님이 안 오시는 날이라 저와 아내가 평소보다 할 일이 많은 날이네요. 일어나자마자 전날의 흔적들을 지웁니다. 정리가 귀찮았던 어제의 제가 밉네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미워하지 않게 오늘은 잘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조금 귀찮긴 했지만 다 치우고 나니 기분은 좋습니다. 주방도 난장판이네요. 어젯밤 알바미를 달래기 위한 쪽쪽이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하게 놓여있지만 어젯밤은 꽤 긴박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배고파서 열라면도 하나 끓여 먹었네요. 기저귀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알바미의 원활한 배변 활동만큼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게 됩니다. 기저귀가 너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변비 없이 잘 싸줘서 기특하네요. 아직 모유만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냄새는 많이 안 납니다. 나중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어른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잘 싸는 알바미가 기특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돌렸던 설거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설거지를 식기세척기에 넣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집안일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건 6인용 식기세척기인데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가격이 50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시간 벌어주는 것만 해도 기계값은 충분히 뽑고도 남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 짐 늘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이건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찍고 받은 제품이기는 한데 제 돈 주고 사서 썼어도 대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도 정리를 합니다.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주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자주 있는데 싱크대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더욱 예민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다 치우고 행주로 닦습니다. 제 불안정한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치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되고 나서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고 막막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잘 불안해졌던 인간인지라 불안한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네요. 알바미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고 있습니다. 엄마의 무릎에서는 잘 자는데 바닥에만 내려놓으면 바로 깨서 울음을 갈겨버립니다. 말로만 듣던 등 센서를 경험하고 있네요. 거실도 정리를 합니다. 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거실이 넓지 않은 탓에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모유를 먹이고 나서는 역류 방지 쿠션에서 재우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바닥에서 재웁니다.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운서와 타이니 모빌은 중고로 들인 것들인데요. 아직은 바운서에 태우면 바로 울어버려서 저라도 대신 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바닥 청소도 했습니다. 걸레나 물티슈로 닦거나 돌돌이로 청소를 합니다. 알바미는 분유 없이 모유 수유만 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수유는 유자씨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외에 집안일은 제가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 침대를 멋지게 밟고 올라가서 커튼을 걷고 환기를 시킵니다. 아직은 허벅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침대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네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침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공을 못해서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침대 정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침대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침대 정리를 마치고 오늘도 아침부터 작은 성공을 맛봅니다. 제 방도 정리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네요. 밖에서 울고 있으면 나가서 달래야 하나, 일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가서 달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유자씨가 보면 되지만 저도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좋은 아빠와 돈도 잘 버는 아빠를 둘 다 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바미가 울어서 달래러 왔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서 달래주는데도 계속 울면 도대체 왜 우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녀석이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깨서 놀아야지 뭐. 유자 씨의 모유 수유를 위해서 최대한 기름기 없는 음식들만 먹고 있습니다. 모유가 나오는 곳이 자주 막혀서 고기 같은 것들은 최대한 먹지 말라고 오케타니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 혼자 즐기겠다고 집에서 삼겹살을 구울 수는 없다 보니 저의 식욕은 출근했을 때 밖에서 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용돈 지출이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바깥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 뱃살도 좀 찐 것 같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바깥 음식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차를 마시려고 탔는데 모기 유충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행히 맛은 고소하네요. 알바미를 안아서 달래고 있습니다. 2.9kg로 태어난 알바미는 이제 4kg도 훌쩍 넘었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난 만큼 디스크의 통증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둘째를 갖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키우다 보니 돈보다도 체력이 더 걱정이네요. 첫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완전 아기 때 육아의 고단함을 잊고 둘째를 가지게 된다고 하던데 지금의 이 기분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귤차를 먹습니다. 감기를 한번 앓고 다 나았는데 기침이 방을 뺄 생각을 하질 않네요. 한참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침대 옆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곰팡이 학자는 아니지만 왠지 곰팡이의 최종 단계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 완전 순수한 검은색 곰팡이였습니다. 혹시라도 기침 때문에 고생 중인 분들이라면 침대 옆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